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사업 전문가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요. 최근 핫한 좀 정비사업 이슈들 그리고 또 인기 지역들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좀 상승 지역, 그러니까 좀 핫한 지역들 위주로만 오른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제일 핫하고 관심이 많은 지역들 좀 체크해 보려고 해요. 요즘 가장 뜨는 지역,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일단 상급지 중심으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강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지금 물론 올라가긴 했지만 진짜 본격적으로 올라갈 곳. 네.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이벤트도 또 결정되고 있거든요. 네. 바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야, 영원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선망하는 젊은이든 아니면 나이가 있는 분들이든 부자든 아니면 중산층이든 성수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막 설레거든요. 오늘 그 지역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네,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네. 드디어 속도 내는, 이 드디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엄청나게 엄청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네네. 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인데 네. 좀 이따 풀어보도록 하고요. 예.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진짜 이제는 간다 라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성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 낸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가 속도가 다 똑같아요. 이게 뭐 좋고 나쁘고가 있긴 한데 이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가 분명 예전에 영상들 좀 보셨다거나 아니면 어서 좀 블로그 글이나 봤었을 때는 성수가 4, 1, 3, 2순으로 빨라 라고 하는 얘기를 언뜻 들었을 수 있어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저것도 순서 매겨가지고 네. 여기가 조금 더 유리해, 여기가 좀 불리해, 막 그런 얘기 했었고, 이 구역은 또 뭔가 문제가 생겼어,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수 전략정비구역 얘기가 나온 지금 꽤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좀 느리게 갔던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뭔가 이슈가 있으니까 이렇게 속도가 빨라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럼요. 어떤 이슈입니까? 우선은 네. 이슈 먼저 얘기해드리게 되면 드디어 성수가 이제 정비계획안이 통과가 됐고 3월 27일이었죠. 정확합니다. 예, 제가 뉴스 브리핑 했었거든요, 그날. 그렇게 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중에 후술을 하긴 하겠지만 네. 이제 성수 1지구 같은 경우는 초고층에 대한 투표를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시공사 선정도 이제 앞두게 됩니다. 그러네. 일단 제일 빠르네요. 네, 그런 식으로 가는데 네. 일단은 순서는 오해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 1, 3, 2순위 예전에는 맞았는데 네. 지금은 다 똑같아졌다. 다 똑같아졌다. 대의원 의결 딱 떠가지고 이번에 이제 투표 들어가겠다고 떴었고 실제로 조합원들한테 이제 총회 날짜 나왔습니다. 언제입니까? 4월 26일 토요일이고요. 그래서 이때 와가지고 직접 참석해서 투표해도 되지만 서명 결의서도 지금 안내가 돼 있어요. 네. 보면 여기 이제 층수 관련된 거 나와 있죠. 층수 투표가 이번에 가는 게 우선 중요한 거 첫 번째. 그럼 전날 결정되는 겁니까? 층수? 네, 이번에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이슈가 하나 또 있는데 네. 시공사 선정 시기에 대한 의결도 이번에 합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예, 저는 솔직히 정비 사업은 시공사 선정부터 본격화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파트너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속도도 빨라지겠지. 빨리빨리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네. 드디어 시공사를 뽑는구나. 맨날 한남 뉴턴 보면서 한남은 지금 2, 3, 4, 5 다 이제 시공사가 생기게 선정됐죠. 되는데 네. 그러니까 맨날 사실 조합원들 중에서도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어떡해요? 지금 조합 설계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할 때마다 네. 제가 항상 그거 최종 설계 아니고요. 그렇죠. 한남 뉴턴도 보시면 초안은 엉터리였는데 시공사가 붙으면서 와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죠, 엄청 그렇죠. 멋있어진다. 네. 빌드업을 하죠. 네. 아무래도 시공사가 붙으면. 네. 분명 이번에 시공사 오는 곳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딱 지시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보면서 조합원들도 눈 뒤집히고 네. 그리고 성수 갈까 말까 하던 사람들도 그때 가면 늦는다. 그렇죠. 왜냐면 한남 뉴턴도 보면 항상 시공사 선정되는 거 보면서 가격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적으로 말씀드려도 이게 시공사가 경쟁을 하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뉴스에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게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물었던 분들도 알게 되면요, 이게 인지도가 올라가면 선호도가 올라가고 선호도가 올라가면 시세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시는 게 맞아.
그쵸. 여기 초고층에 얼마나 조검들을 네. 멋있게 뽑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되기 전에 사라. 네, 자, 지금 찍었어. 네, 찍어줬습니다. 지금의 기회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성수 1지구에서 조합에서 이제 또 안내문들이 이제 왔죠. 네. 조합원들이 이제 알고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초고층 안으로 간다 해서 모든 동이 다 초고층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정비안 자체는 케이크식으로 케이크라고 하게 되면 앞에 막 쫙 장벽 세우는 것도 아니고 뒤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네. 가운데 쪽이 좀 올라가는 올라갔다. 식으로 예. 단차를 쌓게끔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예, 저걸 이제 지금 저게 그래프로 정규 분포 그래프. 같은. 맞아요. 정규 분포 그래프 네. 이렇게 나오게 네, 그렇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죠. 지금 횡단면도 나오면서 1, 2, 3, 4 해가지고 랜드마크 타워를 한 동씩 혹은 두 동 이렇게 넣는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네. 만약에 송수일이 안 됐다. 49층으로 잘렸다. 네. 그러면 이 지구에서 우리를 내려다본다. 뭐 이거는 아니지라고 네. 생각해서 아마 이번에 되지 않을까. 이제 드디어 우리 결전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죠. 시공사들이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에 어마어마하게 주목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일군 시공사들은 다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왜냐면 성주 전력정비구의 대장이니까. 네. 예. 그래서 메이저 시공사들은 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관심이 있어요. 예, 지금 이제 그 총에 입찰하려고 하시는 시공사들이 어떤 시공사들이 있습니까? 이제 뭐 많은 시공사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저는 1지구 얘기를 1지구? 하자면 예, 1지구는 제가 봤을 때 여기 기사에서도 있죠. 1구역서 현대건설과 GS건설 경쟁 예상이다 아, 라고 기사가 있어요. 네네. 저는 현대와 GS 2파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탑2네. 네. 탑2의 진짜 진정한 진검승부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간혹 조합원 중에서도 저 오늘 오전에도 네. 때마침 성수 1지구 조합원분이 이제 저 통해서 이제 구매하셨던 분이었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레미안은 안 들어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이런 얘기 하긴 뭐한데 예. 제가 봤을 때 삼성물산 즉 레미안이 성수 1지구에 안 들어올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네. 왜 안 들어와요, 근데? 저는 솔직히 삼성도 왔으면 좋겠어. 조합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겠죠. 경쟁이 해주면 더 막 좋죠. 오는 게 좋잖아요. 네. 우리 그때 전설의 한남 3구역 빅3가 붙었었던 그쵸, 것처럼 그쵸. 성수 1도 빅3가 딱 붙어주면 네. 너무 좋겠지만 네네. 지금 삼성물산이 공식적으로 압구정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네. 지금 2, 3, 4 중에 뭐 하나만 받으면 되지 뭐 라는 마인드일 겁니다. 그래서 네. 1지구 수주조는 전 안 들어올 거가 아마 90%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1지구의 적극적인 건설사가 어디냐? 현대, GS. 탑2네, 결국은. 예, 예. 그래서 딱 메이저 탑2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삼성도 왔으면 좋겠지만 네. 만약에 삼성 관계자분 보시면 네. 들어와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마 안 들어올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성수에 그러면 GS랑 현대가 주목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그것도 1지구에 주목하는 거는 네. 성수하면 1지구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다 구역 합친 것만큼의 위상이니까. 네.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지구를 GS는 그러면 성수 1지구를 GS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둘이 이제 붙을 거고 네. 요즘 수주 경쟁도 별로 없는데 음. 성수 조합원들은 저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 아는 분들한테 GS 현대 찾아오면 다 반갑게 맞이하라고 좋으신 분들이지 네네. 그분들 뭐 어디 문정박대하고 그러면 네네. 경쟁 안 생기는 게 우리는 더 손해라고. 그렇죠. 예. 당장 한남 5구역이 한남뉴턴에서 또 대장이라고 말하지만 네. DLENC 사실상 그냥 무혈 입성했죠. 무혈 입성했거든요. 10년 동안 잘해서 뭐 그랬죠. 뭐. 예. 그런데 다른 건설사들이 굳이 안 들어가는 거죠. 왜 붙어봤자 싸우면 힘든데. 네. 그러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는 다 경쟁 입찰하고 조합원들 왕처럼 떠받들고 이러는데 왜 우리는 수준이 없었어? 우리는 5구역인데 이랬는데. 네. 그래서 너무 원사이드로 밀리는 것보다는 네. 붙는 게 좋다라는 얘기.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네. 조합원 입장에서는 경쟁이 좋다라는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네. 성수 1지구 수주전이 열리게 될 텐데 네. 여기서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어떤 변수가 있어요? 바로 압구정이 하나의 변수입니다. 압구정하고 성수랑 뭐 변수가 되죠? 저도 변수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예. 위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예. 지금 압구정에서 생각보다 좀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는 게 압구정 신현대거든요. 그렇죠. 2구역. 네. 신현대가 지금
빠르면 네. 다가오는 한 가을쯤에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돌아요. 뭐 빠르면 6월 달에도 할 수 있다 그러던데? 아 그래요? 예. 6월이면 얼마 안 남았네. 네. 지금 성수 1지구도 네. 이제 가을쯤에 할 것 같다는 얘기들이 좀 돌아요. 9월에서 10월 정도. 올해는 무조건 하겠지 뭐. 그러면 가을까지 하겠다 이런 거죠. 신현대가 좀 빨리 할 수도 있다 보니까 네. 그럼 이거 스펙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제안하는지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겠다. 네. 네. 최근에 현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압구정 올해 또 총회가 있거든요. 압구정과 성수 전략정비구역 1구역을 또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는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반신반의. 좋기도 하면서 좀 우려되기도 하는 네네. 사항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다들 압구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압구정 신현대가 수주전이 좀 겹치게 되면 네네. 성수 조합원이 이제 거꾸로 현대가 신경을 덜 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2순위가 될 건 아닌가? 네, 그렇죠. 분명 일단 압구정 물론 뭐 압구정을 2순위로 할 일은 없기 때문에 성수가 2순위 혹은 그래도 저는 좀 잘 좀 같이 챙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사항이 일단 하나 있고요. 그럼 또 GS는 지금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 1구역 말고 또 좀 관심을 갖거나 집중적으로 좀 노력하고 있는 수주 현장이 있나요? 일단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단 GS가 성수 1지구까지 한 다음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압구정 관심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만 보면은 GS는 지금 성수 전략정비구역 1지구에 거의 올인하고 목숨을 걸겠네. 예.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고 현대는 좀 그 회사가 크긴 하지만 역량이 좀 두 군데로 분산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네. 돌고 돌아서 성수 1지구는 여기 딱 기사 나오죠? 네. 현대랑 GS 수주전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GS랑 현대랑 네. 다 갤러리들 한번 방문해 봤어요. 그렇죠. 또 가족의 조합은 있으셨으니까. 네. 그래서 투어를 해봤는데 이제 현대는 현대대로 이제 신사동에 이제 DH 갤러리 새로 또 만들어 놓고 DH만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GS는 GS대로 한번 리뉴얼 싹 했거든요. 그렇죠. 가봤는데 와 둘 다 눈 돌아갈 것 같아. 너무 멋있게 해놨어. 그러니까 다들 보면서 네. 저는 둘 다 가보라고 해요. 가서 각자 어떤 식으로 스펙 맞춰놨는지 보면서 진짜 훌륭하게 해놨거든요. 이게 드디어 미래의 주택이다라는 부분 알 수 있으니까 네네. 여러분들도 GS랑 현대 다 한번 구경해보고 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벌써부터 솔직히 이거 현대랑 GS랑 갤러리 투어 설명을 왜 하겠어요? 관심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현대랑 GS 2파전으로 간다. 근데 일단 일본 시공사들에 대한 뭐 상품에 대한 퀄리티나 신뢰는 저는 이 빅3는 다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각각 실수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만 좀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3사 중에서 제가 두 가지 기사가 생각이 나는데 한 군데는 좀 그 뭔가 좀 시공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그런 좀 재시공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갑자기 그 재벌가에서 적자가 났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맞아요. 최근에 그 두 기사가 생각이 나는데 일단은 이제 GS 건설 하니까 그때 이제 하자에 대한 문제가 살짝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네. 말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저희 한번 또 기사도 한번 찾아봤는데 네네. 이제 4월달 기사예요. 보니까 확 바뀐 GS 차이 6개월간 하자 판정이 0이다. 저거 좀 힘든 건데 저건. 낮을 수는 있어도 0이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미리 다 봤단 얘긴데 왜냐면 네. 저희 인간이 하는 거라서 미리 보지 않으면 병이 나올 수가 없거든. 왜냐면 사실 하자라는 것은 저도 인지하는 것 중 하나는 사실 중대한 하자는 진짜 문제긴 하지만 네. 그래도 왜냐면 우리가 다 도급이잖아요. 네. 결국 이제 관리 감독을 그렇죠. 얼마나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잘해야죠. 하느냐에 대한 건데 GS가 진짜 확 바뀐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니까 분명 사람들이 GS가 아까 얘기한 사건 사고도 있었으니까 그게 뭐 없었던 건 아니고 네. 분명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우리가 한번 좀 믿어보는 건 또 어떨까? 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더군다나 또 초고층은요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좀 더 위험해 보이는 것들이 더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안전한 건물 중에 하나가 롯데 월드타워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123층짜리인데 맞습니다. 그때 싱크홀이 엄청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더 단단하게 잘 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난.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초고층 건축물로 짓게 되면 네, 제일 안전해요. 제일 안전하죠. 뭐 지진 나도 상관없고. 내진 설계도 예. 애초에 인허가 단기가 그만큼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서 이군 시공사 오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예. 괜찮을 것 같다. 네. 라고 봅니다. 그 시공사들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평가 지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공사들이 얼마나 믿음직한 회사냐, 끝까지 책임 적응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신용도 평가에 있어서 뭐 재무 상태도 평가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신용 등급을 많이들 보게 되는데 네. 제가 한국 신용 평가에서 이제 어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오, 네. 보니까 네. 일단은 현대건설은 AA 마이너,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는 A. 이제 등급 하나 차이가 나거든요. 네네, 그러네요. 일단은 당연한 얘기지만 등급은 현대건설이 우위다. 네. 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뭐 그러면 현대건설이 무조건적으로 좋은가, GS는 안 좋은가 라고 네. 하기에는 우리 기사 이거 한동안 좀 유명했었잖아요. 그렇죠. 1월 달에 현대건설 어닝 쇼크 터지면서 와 23년 만에 영업 적자가 그것도 1조 2천억 원이 떴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처음 봤어요. 난 현대건설 적자 났다는 기사를 처음 본 것 같아. 왜냐면 제가 현대건설하고도 한국갤럽 다닐 때 초반부터 계속 같이 일을 했었는데 저런 문제 때문에 언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다른 내가 모르는 뭐 문제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저도 네.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용 등급을 봐요. 그렇죠. 그런데 좀 한번 재무제표도 한번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네네. 우리 다트에서 이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현대건설이랑 GS건설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이제 매출, 영업이익 이 부분인데 매출은 일단은 먼저 쭉 현대건설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높죠. 근데 참고로 회계상에서 이렇게 괄호로 쓴 게 마이너스예요. 네네. 적자인데 아, 야, 이게 이렇게 숫자를 보면 잘 체감이 안 될 텐데 네. 100만 원 단위입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단위니까 이게 1조 2천억 원. 1조 2천억 원. 와우. 1조 2천억 원 야. 영업 손실. 야. 예. 야, 이거는 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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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엄청나게 크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었었고 일단은 GS건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이제 현대건설과 좀 차이 나는 거는 현대건설 계속적으로 우상향 중인데 네. GS건설은 뭐 순탄합니다. 뭐 어떻게 따지면 이 순탄한 것도 대단한 게 사실 일전에 그 사태가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시공비가 더 들어갔을 텐데 또 그거 감안하고도 괜찮은 거잖아요. 뭐 그런 사태가 있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네. 뭐 그래도 평이하게 움직여지고 있다. 네.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네. 작년은 조금 이제 재작년이죠. 23년도 같은 경우는 손실이 있었어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3,800억 원 정도가 손실이었는데 이거는 우리 그때 네. 다들 알고 있는 그렇죠. 이제 비용 처리를 좀 하면서 네. 손실로 잡힌 거고 네. 또 오히려 GS는 V자 반등을 하고 있다. 지금 최근에 영업이익을 하면서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재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현대건설이 신용등급이 높다라고 해서 현대건설이 원툴이냐? GS도 괜찮다. 네. 오히려 영업이익 추이를 보게 되면 GS가 또 재무적으로는 좋아 보인다. 라는 얘기. 그리고 또 우리 보는 게 영업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부채들 또 보게 되는 거죠. 현대건설은 계속적으로 부채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네. GS건설은 뭐 사실 조금 평이하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재무제표 보게 되면 매출이 늘어나는 거는 좋은 신호죠. 그렇죠. 매출이 늘어나는 건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니까. 네. 부채가 늘어나는 게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그렇겠죠. 시설 투자 같은 거.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빌려가지고 예.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사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매출 증가하고 부채도 증가하는데 영업이익도 증가해야 사실 이게 그렇죠. 중요한 건데 거꾸로 영업이익은 좀 적자로 가고 있는 부분이 예. 좀 눈에 띈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 구도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GS랑 현대가 결국은 경제 결승전에 붙을 것 같아요.
우리 송술지구 조합장님도 제가 몇 번 만나긴 했는데 조합장님께서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이제 여기 인터뷰한 게 나왔더라고요. 네. 이제 시공사 입찰 공고 6월달 실시하겠다. 그러면 9월에서 10월 정도 경에 시공사 선정하겠다. 경쟁 입찰 잘 이제 성사시켜가지고 조합원들 최대한의 이득이 되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9, 10월 아마 추석 전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때쯤이면 이제 판결이 나겠네요. 네. 장단점들이 다 있고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길 바라고요. 아마 그래서 이 채널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공정한 좀 시약 인사이트와 이런 좀 기준을 전달해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방송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린 겁니다. 부디 합리적인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